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63강 MFC에서 ODBC를 이용한 DB 프로그램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컨트롤 이와 같이 리스트 컨트롤을 박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수정도 해보고 레코드를 삭제하고 입력도 초기화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레코드, 이전, 다음, 마지막 레코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수정한 것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 시간에도 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원본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는 많은데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XX에서 MDB 파일을 생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어하는 시스템 및 보안 관리도구 ODBC 데이터 소스에서 32비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64비트로 해도 되는데 32비트 컴퓨터를 많이 아직까지 호환 문제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32비트로 해서 사용자 DSN 등에서 미리 만든 MDB 원본 선택 후 데이터 원본 이름을 DB1으로 적당히 입력 후 ODBC를 생성을 할 것입니다. DSN은 데이터 소스 네임의 약자더라고요. DNS가 아니라 DSN이더라고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소스 네임의 약자.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잘못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저 DSN,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되겠고, 시스템 DSN, 모든 사용자 가능하고, 파일 DSN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와 같이 왼쪽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며칠 걸려서 익혀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실행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그. 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DBMS 파일을 가져와서 ID, 네임, 서브젝트, 과목, 수업 시수, 뭐 사진, 이미지 파일.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음 레코드에는 요 에디트 컨트롤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로 찾든지 이름으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지금 홍길동이 그 이름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엑셀 입력 초기화 누르면 초기화가 되겠고, 이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코드, 거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여기에 보면 ODBC 마법사를 소비자 마법사를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클래스 마법사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MFC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MFC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MFC 소비자 모드라는 그 ODBC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까지는 있었다고 하는데 2019하고 2022로 넘어오면서 ODBC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MySQL, 오라클 등이 있는데 MS 오피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액세스 가지고 하겠습니다. 액세스를 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열어서 저는 작성한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찍고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 MDB 파일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복습하님 다시 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TABL이 1으로 했습니다. 필드는 어떤 항목인데 T 언더바 타임, 원래 제가 시간표를 한번 짜보려고 한 겁니다. 시간표. 아이디, 성명, 과목, 수업 시수, 사진 이렇게 해서 필드 이름은 T 언더바 대문자로 아이디, T 언더바 네임, T 언더바 서브젝트, T 언더바 아워 시간, T 언더바 이미지, IMG. 지난 시간에 전부 짧은 텍스트를 했는데 시간은 숫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숫자를 보면 밑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에서 이렇게 그 디자인을 설계를 합니다. 항목을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 있겠죠. 필드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항목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니까 보기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처럼 적당히 테이블에다가 이 테이블에다가 아이디를 넣습니다. 저는 아이디는 이제 그냥 숫자로 안 해도 글씨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적당하게 입력을 하고 이름도 입력을 하고 과목, 수업 시수, 사진은 지금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사진은 불러와서 저장하면 되니까요. BMP 파일로. 자, 일단은 MDB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닫습니다. 자, 이것을 ODBC의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ODBC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런지. 즉, 데이터베이스 MDB 파일하고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결시켜주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시작, 제어판에 가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보안, 즉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 도구를 클릭하세요. 관리 도구를 클릭하면 ODBC 데이터 소스 32비트형과 ODBC 데이터 원본 64비트가 있는데 64비트로 해도 되는데 32비트 컴퓨터도 아직 있기 때문에 호환을 위해서 32비트를 따당 누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형식이 이렇게 사용자 D 소스 네임, 데이터 소스 네임, 시스템 DSN, 파일 DSN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사용자 DSN을 하고서 추가를 누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본인이 오라클이든지 여기서 엑셀이든 XX든지 뭐 여러 가지를 MDB 같은 거 이걸 선택을 해서 맞춤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 걸 보여드리면 구성을 보면 데이터 원본 이름이 DB1입니다. 이걸 이제 그 연습장에 썼습니다. 수첩에 데이터 원본 이름을 DB1으로 했습니다. 설명은 교사별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DSN은 뭔가 보니까 ODBC 사용자 데이터 원본에는 표시된 데이터 공급자와의 연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원본을 사용자만 볼 수 있으며 이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 컴퓨터에서만. 그리고 시스템 DSN은 뭔가? 시스템 DSN은 시스템 데이터 원본은 NT 서비스를 포함한 이 컴퓨터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파일 DSN 파일 DSN은 동일한 드라이버를 설치한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연습이니까 저처럼 사용자 DSN으로 해서 추가해서 확인 누르면 ODBC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저처럼 들어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띄워서 제일 먼저 마법사를 위해서 파일을 생성하실 텐데 왕초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쉬운 코드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열흘 이상 지금 책을 보고 이 책 저 책 열흘 이상 보고 최근에 간신히 이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생성 시에 저는 파일명을 mfc06 이렇게 했습니다.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mfc 앱을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는 대화상자 기반을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스타일은 적당하게 해주시고 액티브 X 컨트롤 옵션을 해제. 액티브 X 컨트롤은 DLL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DLL 파일을 생성을 하면 DLL이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요즘 액티브 X는 생성된 클래스 API하고 기본인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FC 대화상자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 더 만들겠다. 어떤 창을 하나 이런 창을 더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그 객체를 가져와서 리스크 가져와서 여기에 작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지금 왕초보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 ODBC 데이터베이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법사에서 소비자 MFC 소비자 모드를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처럼 직접 코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됐느냐면 디폴트로 dialog.cpp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dialog.header 파일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다이얼로그 리소스 화면은 디자인 화면은 여기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엑셀 파일하고 변환을 시키려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엑셀 파일의 변환을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데 아마 프로그래머들이 미리만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엑셀 automation.cpp XLEZ automation cpp 두 개의 파일을 하고 이 파일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코드가 복잡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저처럼 복사해서 이 파일은 그 네이버 블로그 커미와 명구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이 파일을 갖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시간에 다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얼마만 하세요? 1시간에 그 강의가 끝낼 수 없으면 2시간 정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자, 디자인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이게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 컨트롤에 db all list를 버튼을 클릭하면 dbms 액세스 파일에 있는 그 파일들이 이렇게 그 리스트 컨트롤에 그 출력이 되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내가 클릭하지도 않은 건데 제가 자동으로 선택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레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아이디 여기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파일이 되겠는데 삭제도 되고, 그 다음에 찾기도 아이디를 찾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003이다 그러면 003이 3순위가 영어 34시간. 원래 제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시간표 관리 프로그램은 초안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이제 랜덤 난수를 발생시켜서 교사별 1, 2, 3학년 시간표 작성하는 코드를 한번 멋지게 구현해 보려고 지금 한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다음 레코드 넣으면 사진이 착착 나타나 신기하죠,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전 레코드 사진도 나타나고, 이것을 엑셀 파일로 변환을 딱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 파일로 이와 같이 예를 수없이 2 해서 저장을 누르면 그 폴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수없이 2라고 그랬는데 SX 엑셀 파일로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저장됩니다. 거의 완벽한 아이디, 이름, 과목, 수업 시수, 사진 어디에 있나 이것까지 완벽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번 시간 확실히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코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마 디자인하는 것만 해도 디자인까지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제가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속성을 보게 되면 속성을 보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 숨기기를 해는 좋습니다. 찍으면 다시 보겠습니다. 도킹 처리를 해주시면 찍으면 도킹이 돼서 여기에 보입니다.
자, O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출력.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스태틱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에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지금 중단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작동 중이네요. 도구 상자에서 스태틱 텍스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가져와서 스태틱 글씨를 써 넣는 상자이기 때문에 하나, 아이디, 둘, 셋, 넷, 다섯, 뭐 6개를 쓰면 되겠죠. 방법 가져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뭐 ODBC 뭐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상 제가 저기 방법만 설명드리고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버튼을 이제 몇 개 가져야 되냐면 버튼보다 이거 먼저 리스트 컨트롤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도구 상자 리스트 컨트롤 중간쯤에 몇 번째 있죠? 리스트 컨트롤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먼저 가져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져왔다 치고 요거를 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버튼입니다. 버튼이 몇 개냐면 버튼도 일반 버튼이 아니고 멋있게 하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이렇게 12개 정도 12개 정도를 하는데 하나씩 하나 힘드니까 도구상자 이 버튼으로 꼭대기에 있는 버튼으로 해도 좋지만은 버튼 속에 나중에 혹시 멋진 그림을 넣을지도 몰라서 MFC 버튼 컨트롤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이 속에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아이콘 이미지 아이콘은 작은 그림인데 직접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있는 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뭐 이런 적당하게 있는 대로 다 한꺼번에 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갖다 치고 했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 입력란에는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도구 상자 에디트 컨트롤은 그 안에 글씨를 넣을 수 있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집을 이것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렇게 5개를 가져오는데 하나만 가져와서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아이디하고 이름으로 찾는 건데 이거는 뭐 콤보 상자입니다. 도구 콤보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콤보 상자를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왔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찾기인데 파일 경로를 찾는 건데 이거는 브라우저 컨트롤입니다. MFC 도구 상자 브라우저가 찾는 거죠. MFC 에디트 브라우저 컨트롤 더 좋은 걸 있으면 하시는데 저는 이걸 냈습니다. MFC 밑에서 몇 번째 버튼이 아니라 MFC 에디트 여기서 에디트 브라우저 컨트롤입니다. MFC 에디트 브라우저 컨트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길게 파일 경로가 보여야 되니까 좀 길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림은 뭐냐 여기서 보면 쭉 보시면 픽처 컨트롤 이렇게 자 갔다 왔다 치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의 속성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수가 필요 없으니까 리스트 컨트롤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보기에서 반드시 리포트로 해야 됩니다. 원래 리스트 컨트롤의 용도는 탐색기에서 아이콘 보기 뭐 보기인데 여기서 리스트 컨트롤을 가져와서 보기에 리포트로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 아이디는 그대로 IDC 언더바 리스트 1으로 그대로 두고요. 리포트로 하고 뭐 멋있게 하려고 true로도 했습니다. 아무튼 리포트로 해야 된다. 리포트로 안 하면 어떻게 보이는가 옵션에서 보면
스멜 아이콘이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보이고. 한번 이렇게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리스트 컨트롤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아이콘 보기, 리스트 보기, 뭐 크게 보기, 작게 보기, 그런 게 리스트 컨트롤입니다. DB 올 가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리스트가 쭉 나타나야 되니까, 리포트로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이콘이 아니라 리포트로 본다. 그래서 쭉 컴파일 시켜보면, 자, 이와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DB5를 하면 이와 같이 아이디별로 나타나고, 이거 하나하나의 그 세로로 된 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명이고, 가로로 된 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항목, 하나의 항목 필드 레코드. 이와 같이 버튼으로다가 전부 처리하고 에디트 컨트롤 오케이. 자, 종료.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화면 디자인 하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많으세요. 아이디를 보겠습니다. 아이디에는 에디트 언더바 아이디를 했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파일명을, 나머지는 아이디만 보시기 바랍니다. IDC 언더바 에디트 언더바 EDIT 언더바 아이디를 해주세요.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초보와 스마트폰에 자세히.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그 유튜브에도 거의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이게 MFC 소비자 모드를 중단시켜서 그런지 비주얼 C++ 2019로다가 ODBC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린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 건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지금 간신히 구현했습니다. IDC 언더바 EDIT 언더바 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은 아이디를 뭐라고 그랬는지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하면 그 ODB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비주얼 C++는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IDC 언더바 EDIT 언더바 서브젝트 과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수는 그냥 하겠습니다. IDC 언더바 EDIT HOURS.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이름으로 찾을 때는 아이디를 뭐라고 했느냐면 콤보 상자나 IDC 언더바 콤보 언더바 파인드로 했습니다. 샘플 입력란 이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에디트 컨트롤인데 여기다가 아이디나 이름을 넣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IDC 언더바 EDIT 언더바 파인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찾기는 버튼이니까 버튼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튼도 그냥 일반 버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IDC 언더바 MFC 버튼 BUTTON 언더바 파인드를 했습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캡션에서는 데이터 찾기로 이렇게 글씨를 적당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데이터 입력 버튼 다 MFC 버튼이니까 IDC MFC 버튼 언더바 인풋을 했습니다. 인풋. 데이터 수정은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IDC 언더바 MFC 버튼 언더 모디파이 MODIFI.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IDC 언더바 MFC 버튼 언더바 DEL. 입력 초기화는 클리어 CLEAL. IDC 언더바 MFC 버튼 클리어로 했고 글씨는 입력 초기화로 적당히 이렇게 캡션은 알아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거는 이렇게 엑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사진은 그렇고요. 편집 찾아보기 컨트롤은 이게 뭐냐면 그림 파일 경로 IDC 언더바 MFC 에디트 브라우저 BRSE 언더바 PRC 픽처 컨트롤이니까 PRC1으로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브라우저 컨트롤입니다.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구상자
픽처 컨트롤인데, 픽처 컨트롤. 픽처 컨트롤 처음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보시면 픽처 컨트롤은 idc 언더바 스태틱 언더바 pic 원으로 했고, 형식이 이제 비트맵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보통 가져오면 이게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메타 파일도 할 수 있는데, 메타 파일은 그림을 크게 하거나 축소해도 변하지 않는 파일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비트맵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트맵. 비트맵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비트맵을 리소스에 등록하면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보이는데, 그때 가서 멋있게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안 지워졌나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db all 리스트를 가져와서 다음 레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전 레코드, 처음 레코드, 종료. 잘 됐죠? 자, 이제 화면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이얼로그 화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복잡한 코드가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그 자료를 처리하려면 뭐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에 뭐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뭐를 입력을 해야 되고, 여기도 뭐를 입력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뭐가 처리돼야 되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변수를 추가합니다. 자, 변수 추가하는 방법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m 컨트롤러 하고 범주는 m 언더바 리스트 뷰라고 했습니다. 원래 헝가리언 표기법으로 리스트 뷰 하면 대문자인데 그냥 했습니다. m 언더바 리스트 뷰 알아보기 쉽게. 오타가 가끔 나서 헝가리언 표기법으로 하다 보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딩하다가 오타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헝가리언 표기법을 하나 그냥 전부 다 멤버 변수, 이걸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m을 붙인 겁니다. 그냥 수문자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데이터 입력란에다가 전 변수를 추가합니다. 먼저 id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거기다 뭐를 넣어야 되니까. 값도 있고 컨트롤이 있는데 어떤 그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m 언더바 id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왕초보를 위해서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m 언더바 id c스트링 문자를 넣겠다. 그 다음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전 했기 때문에. 성명에도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를 추가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m 언더바 name을 했습니다. c스트링 값으로 하고요. 과목에도 마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중복, 다시 클릭하면 중복이 됩니다. 과목에는 m 언더바 subject라고 멤버 변수를 했고, c스트링 값. 그 다음에 수업 시수에도 변수를 추가합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그전에는 쉬운 거는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비주얼 C++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인데, 이것을 복잡합니다. 원래 이거 책에도 50장 됩니다. 50장. 50장의 내용을 저는 1시간에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하고 m 언더바 hours 하고, 지난 시간에는 그냥 c스트링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숫자는 int를 했습니다. int나 long이나 float나 수업시스니까 int로 그냥 했습니다. 마침 누르시면 되고, 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콤보 박스에도 find 변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콤보 박스에도 보시면 변수를 어떻게 했느냐면 값으로 하고 m 언더바 n selected 언더바 selected int를 했습니다. int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컨트롤로도 이렇게
컨트롤로 됐습니다. 컨트롤로도 m 언더바 콤보 파인드 콤보 상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값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그 다음에 샘플, 이게 저 아이디하고 이름을 넣는 에디트 박스인데 변수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값으로 하고 m 언더바 str find를 했습니다. 찾는 거 c스트링으로. 네, 여기는 안 했네요. 값으로만 c스트링으로 아이디하고 이름 찾는, 이름 아이디 또는 이름으로 하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콤보 상자에 보시면 찍고 콤보 상자에 이제 그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id 션더바 콤보 언더 파인드를 하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보이게 id 세미콜론 이름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이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형식은 드롭 리스트로 했습니다. 아이디하고 아이디 세미콜론 이름 세미콜론 3개 보이려면 뭐 다른 거 다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위에 그 웹브라우저는 아까 했나 모르겠네. 변수 추가합니다. 여기에도 무조건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여기에는 m 언더바 브라우저 browse se1으로 했습니다. 컨트롤로 했습니다. 컨트롤. 자, 이제 그 다 된 겁니다. 다 됐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화면 디자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DBC까지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를 웬만큼 마스터 하신 분 중상급자 이상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지금 멤버 변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부터 쭉 보여만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고 직접 치시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제가 설명할 때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 멤버 변수를 추가했으면 여기 다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안 들어왔으면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그 작업한 내용들이 이런 게 다 들어갔죠. 이렇게 멤버 변수하고 버튼도 들어왔을 거 따닥 안 눌렀습니다. 아직.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한 것을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중급이나 또는 뭐 중상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치셔도 됩니다. 이 소스는 네이버 블로그 그 커미아 명부에 있습니다.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또 확대해서 그대로 일단 보고 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C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엑셀 파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파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미리 미국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든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은 주석이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00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이 좀 길죠? 원래 이것만 작성하시면 그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약 900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원점 헤더 파일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하십시오.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면 어쨌거나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원점 cpp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뭐 거의 완벽한 프로그래머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필요 없는 거고 엑셀 파일에 관련된 거, 엑셀 파일에 관련된 인터넷에도 있을 텐데 먼저 엑셀 오토메이션 헤더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더 파일. 이걸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는 겁니다. 갖다 붙여놔야 됩니다. 이것을.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커미아 명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스도. 그 다음에 엑셀 오토메이션 .cpp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깁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다 그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만 할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를 하실 분이어서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충만 보여드리고 커미와 명구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코드를 직접 안 치셔도 이런 파일이 있다. 이게 복잡합니다. 엑셀로 다 변환하려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은 변환이 안 되는 거고, 전문가가 엑셀에 코드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이게 호환이 되게끔 코드로 소스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 EZ 오토메이션 헤더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뒷파일에 정의된 부울 함수, 클래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Z CPP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 파일은 어디 있느냐면 제가 뭐 조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커미와 명구 비주얼 C++ 게시판 75번에 소스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복사해서 이렇게 저도 원래 공개를 이웃에게만 공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고급 프로그램이면서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다가 이웃에게만 공개하려다가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갖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5시간 가까이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동영상이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화면 디자인하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올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 사실 여기다가 뭐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008 007 그 다음에 사진도 적당하게, 사진은 BMP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사진 BMP 파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됩니다. 007로 추가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쫙 올 리스트로 하면 여기 나오죠.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거의 완벽한 ODBS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거의 완벽한 ODBC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로 007 찾으면 데이터 찾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5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화면 설계하는 거하고 전체 코드를 보여드렸고, 직접 혼자 하실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커미와 명구 데이터 소스를 완전히 오픈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갖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이번 시간에 못한 코드 하나하나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